서영은 작가의 사막을 건너는 법을 할게요. 제가 제목 옆에 발표 연도 75년도 하면서 자유의 의미를 제가 물음표를 아예 그냥 이렇게 써놨어요. 자유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게 이 당시에 큰 이슈였던 거죠. 이 사막이 의미하는 게 뭘까? 제가 아까 방현석 작가의 랍스터를 먹는 시간에서 랍스터가 의미하는 것, 사막이 의미하는 것, 좀 이따가 이제 원숭이는 없다의 원숭이가 의미하는 걸 볼 건데, 제목에 품고 있는 많은 주제의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 사막을 그냥 딱 생각했을 때, 그냥 사전적 의미의 사막과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사막이 어떤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서 내포하는 사막은 좀 사막의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혼자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부산항을 들어갔을 때 사막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느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느끼는 거를 전혀 알지 못하고 전쟁을 겪고 왔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사막에 혼자 있는 그런 모습이 생각났어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네, 맞아요. 네, 그런 의미, 우리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런 의미. 제가 지금 글씨를, 좀 채를 바꾼 거를 조금 먼저, 왜 그랬는지를 좀 확인할게요. 먼저 본문을 잠깐 읽어볼게요. 본문이 아니라 요약을 한 거, 사실은. 요약을 한 건데, 본문을 다 적지 않고, 내가, 도착을 했고, 1년이 지났는데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부산항에 딱 도착한 순간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연인인 남이를 통해서 그렇고 주위의 모든 풍경들이 내 안에 있는 그 긴장을 알아주지 않아요. 내 안에는 아직까지 베트남에서 있었던 긴장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어 있는데 그 내가 도착한 나의 세계는 그 베트남의 긴장과 내가 지금 속한 세계에 차단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 내 세계가 내가 지나왔던 내 세계가 이 세계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라고 우리가 그냥 너무 관념적인 말이긴 하지만 무의미라는 거에 대해서 도대체 내가 그동안 긴장하고 추구했던 그거의 진실은 이 지금 세계에는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너무나 낯선 땅에 나는 도착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선 사막은, 낯선 땅으로 볼 수 있고, 어떤 의미도 담아낼 수 없는 나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대증을 휴대하고 부산항에 닿았을 때 몰랐는데, 서울에선 낯선 땅으로 뒷걸음 쳐가는 성 싶었다. 나는 집에 도착한 순간 내 몸에 밴 전쟁 냄새, 그 긴박감이 모든 사물과 사람들로부터 차단된 것 같았고 그것들에 대한 흥미도 없었다. 나는 내 안의 긴장, 진실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했으나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쵸? 그 긴장 상태에서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그 총알을 받은 옆에 있는 동료는 그런 상태에서까지 가서 쓰러졌는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연인인 남이라는 연인은 베트남 죽여봤어? 하는 식으로 이 긴장, 이 진실에 다가오지 않아요. 우선 왜 나는 어떤 힘든 베트남의 그 긴장 상태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보여주는 지문인데 디고지에서 전투 중인 모모 연대 근처까지 물을 실어주라는 명령을 받고 나와 한 병장은 밤중에 급수차를 몰아 티를 떠났어. 남이한테 말하는.
다방에 만나가지고 적이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 한 병장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나는 적보다 무서운 건 무감각이라는 걸 깨달았어. 지금 나는 이 상황에서 겪었던 나가 지금 나가 이 서울에서 있는 나 1년이 지난 나 이게 지금 주는 건 뭐냐면 무기력이고 무감각이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되돌려서 그 전투 중에 내가 물을 갖다 줘야 되는 그 상황에서의 그거를 조금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좀 이따가 복선을 조금 말을 할 건데 무감각이 제일 무섭다. 무감각. 이 사막은 그냥 사전적 의미로는 아무 생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런 것, 그리고 더 내면적으로 간다면 다 포함할 수가 있겠어. 의미가 없는 것,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 감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전쟁, 나에게 사막은 거의 삶, 이거 다 삶이겠죠. 근데 그 삶 속에 나는 전쟁을 겪었던 나예요. 이걸 다 포함하는 게 사막이겠죠. 포함하는 게. 그래서 사막을 누구는 어떻게 건너낼까? 이 병장은 겁에 질려 있었고 나는 그때도 무감각이 제일 무서웠고 지금 나도 무기력 상태에 있으면서 이거를 노인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무기력 상태인 나에게 도전을 거는 거라 생각해요. 노인의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노인의 행위를 좀 자세히 봐야 되겠죠. 우선 다시 그 중간에 엔진이 고장이 나서 몇 시간을 지체하니 동이 텄어. 밤에 적이 보기 전에 빨리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빨리 갖다 주고 와야 되는데 동이 튼 거예요. 그러니까 속력을 다해 달려온 목적지를 8km 남겼을 때 적에게 발견되어서 사격을 받았지. 내 맘속엔 내 생명보다 물을 기다리는 수천의 생명들에 대한 의지가 뭉쳐져 있었어. 차창이 박살나며 한 병장이 꼬꾸라져 나도 오른팔에 부상을 당했지. 차를 달려 아군의 보처 막사가 보이는 순간 정신을 잃었어. 나는 당시의 긴장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이 말을 하면서 이 말을 나미한테 했어요. 근데 나미는 전혀 그 상황을 담아내지 못하죠. 그리고 베트콩을 죽여봤어? 이렇게 말을 하고 나는데 나는 그때 당시에 말을 하면서 나한텐 다시 긴장이 되살아나는 것 같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훈장을 타게 됐느냐, 베트콩을 죽여봤느냐 하는 그런 물음에 나는 불쾌해졌고 나미랑 헤어지게 되는 나미가 1년 나한테 반지를 줬던 너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만 나는 그런 모습을 다시 너에게 줄 수 없어. 잡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는 그런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나는 을지무공 훈장을 받았어요. 제가 카톡에 보내드린 그 훈장. 그래서 우리 선임들한테는 제가 이제 카세도 올릴 건데 정리 다시 해가지고, 을지무공 훈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낱 작은 그 세부지 조각, 우리는 이 수식어를 봤어도 이 나에게 을지무공 훈장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세부지 조각, 우리는 많은 작품에 세부지가 나오면 전쟁을 상징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나는 의자를 공터에 내다 보이는 북쪽 창으로 끌어갔다. 웅덩이엔 물이 고여 있고 쓰리가 둥글고 있었다. 이 웅덩이가 의미하는 것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웅덩이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시면서 이 본문을 들어오셔야 되겠죠. 한쪽 편에 지금 나는 창으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고 있다가 창문을 통해서 봤는데 어느 공터에 노인이 한쪽편에 어설프게 펼쳐진 비치 파라솔 밑에 지금은 비어있지만 뽑기 과자를 파는 노인이 있는 거예요.
물 웅덩이에 있는 곳에서 노인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아까 제가 웅덩이 신경 쓰시라고 했죠. 노인은 누렁개의 목줄을 끌고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듯 무언가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나 무기력한 나에게 저 노인이 막 뭔가 열심히 하는 그게 나의 무기력에 도전하는 것 같이 나는 여겨지는 거예요. 노인이 무언가를 열심히 찾는다는 그 일 자체가 나의 무기력에 대해 도전하는 것 같이 나는 여겨지는 거죠. 알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오르고 아틀리에로 내려가요. 이제 미대 출신이에요, 이 나가. 그런데 캔버스 앞에 앉았지만 꽉 막힌 기분이었고,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제작한 L 교수의 흉상, 이 L 교수도 예, 우리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는데 L 교수의 흉상을 나는 깨버리는데, 우선 나는 지금까지 그를 존경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그 흉상을 본 순간 거짓을 발견한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고 의자를 들어 그것을 향해 내던졌다. 아까부터 나는 창 옆에서 노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노인이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나는 계속 도전을 받는 셈이기에 나의 생활은 송두리째 무너질지도 모른다. 나는 사실을 좀 더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그와 얘기라도 나눠봐야 할 것 같다 해가지고, 도대체 웅덩이를 자꾸 노인이 꼬마들한테 이 뽑기 과자를 해주고 나면은 또 가서 웅덩이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행동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나한테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자꾸 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로 이제 지문이 갈 거고, 왜 이 의자를 들어 L 교수의 흉상을 깼을까? 거기까지 혹시 기억하세요? 혹시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은.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 L 교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씨를 뿌리자 하는데, 그 씨를 뿌리자의 의미는 뭐냐면, 아까 제가 첫 화면에 자유하고 물음표 75년도를 해놨단 말이에요. 저항을 하자는 거예요. 저항. 어떤 저항? 민주주의를 못하게 하는, 민주주의에 살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한 저항. 그래, 계속 씨를 뿌리다 보면은 열매가 열릴 거야. 언젠가 민주주의가 될 거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L 교수는. 그래서 존경을 했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2학년 땐 그랬단 말이야. 근데 전쟁을 겪고 나서는 나는 무기력에 빠지고 이 L 교수를 향해 그거를 흉상을 깨버려요. 그리고 나는 뭐라고 하냐면 거짓을 발견한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고 했어요. 나중에 노인의 행동을 통해서도 거짓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그 거짓과 이 거짓은 또 다른 의미로 잡히겠죠. 뭐냐면 전쟁을 겪고 왔는데 나의 긴장, 그때 목숨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나는 물을 기다리는 그 동료들을 생각할 만큼 나는 그런 긴장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제일 무서웠던 거는 무감각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전쟁을 겪고 온 이 나의 세계, 나의 삶에서는 그때 그 긴장감을 남이에게 그때 느꼈던 긴장을 말하는 순간, 지금의 나의 삶에는 그 긴장감은 없어. 그래서 난 무기력 상태에 빠진 나였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전쟁을 갔다 오기 전에는 L 교수의 그런 연설을 존중했어요. 씨를 뿌려서 언젠가는 계속 씨를 뿌리다 보면은 저항을 하다 보면은 저항을 폭력으로 제압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언젠가는 열매가 열릴 거야. 그거에 나는 그 진실에 나는 긴장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나에게는 내 삶에는 모든 긴장이 사라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L 교수의 흉상을 깨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상황에서는. 그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죠. 다른 작품 지문과 연결해서 물어볼 수가 있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드릴 거예요. 사실 좀 진행을 한 다음에
다 정리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지금 노인이 왜 그렇게 열심히 웅덩이를 자꾸 가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또 알려고 뽑기를 주문했고, 노인의 손에서 비행기 무늬의 얇은 과자가 만들어져 나왔어요. 이런 것도 사실 아까 세부치 조각, 비행기 무늬 이런 것도 사실 이 작품에 많은 의미를 주고 있는 거죠. 나는 5개를 더 주문했고 노인에게 뭘 잃어버렸는지 물었어요. 그는 아들이 월남전에서 받은 훈장을 잃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 자랑을 막 해요. 하면서 않게 고지 탈환 작전에서 죽었어. 내 아들은. 할 때는 풀이 죽어 있는 거죠. 훈장은 아들 생각이 날 때 보려고 지니고 다니다가 꼬마 녀석이 보자기에 꺼내주었고 그 녀석이 물 운동에 놀다가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에게 그 을지 무거 훈장은 중요한 거겠구나. 나에게 지금 전쟁을 겪고 나에게는 어떤 것도 나에게 긴장감을 주지 않고 어떤 것도 의미를 주지 않는데 이 노인에게는 을지 무거 훈장이 의미가 있구나. 그래? 그럼 한번은 그래? 나한테 의미 없는 건데 당신에게는. 그러면서 이분을 좀 나의 그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안 좋은 걸로 풀어내려고 했던 의도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내 방의 한낱 세부치와 같은 것이다. 그 을지무거 훈장은. 그런데 노인은 그것을 절대에 가까운 의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그게 아닌 거죠. 나는 어제 내 훈장을 물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표시를 해뒀어요. 왜? 노인이 못 찾을 때 나라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그냥 우연히 찾은 것 좀 하기 위해서 표시해두고, 진흙투성이가 된 보잘것없는 훈장을 노인에게 들이대며 노인의 그 끈질긴 힘이 무지에서 비롯된 것을 나는 확인시켜주고 싶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노인의 눈 속에서는 허무의 모습이 비치는 광경을 보야 나는 이전의 생활로 그런 거 다 의미 없어. 노인 그런 거 다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는 거를 인식시켜 줘야지만 나도 내가 지금 이 의미 없는 이 삶에서 조금 그 전에 긴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이런 시도를 했어요. 이 5번째다. 5번째 했어. 나는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공터에 당도했을 때 자전거에 간장단지를 메고 팔러 다니는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결국은 노인의 말로 진실을 듣는 게 아니라 우선 나는 노인에게 도와드리겠다고 하고 웅덩이를 뒤척거리는 척 하다가 표적 앞에 와 세부치 조각을 끌어올려서 노인 향해 흔들어 보였어요. 노인 아들이 받은 훈장인 것처럼 하기 위한 노인은 어떤 반응을 할까?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겠죠. 노인은 왜 노여움과 차가운 경물로 흉악하게 일그러져 돌아서서 포장 쪽으로 가버렸는지에 대해서, 노인이 왜 바보 같은 일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겠죠. 소년이 다시 훈장을 빼앗아가며 할아버지는 훈장이 아무 소용 없으니 자기를 달라고 해요. 내가 나의 훈장을 노인 훈장이라고 하는 순간 노인이 확 가버렸고 옆에 소년이 그 훈장 노인 필요 없으니까 저 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소년을 통해서 그 훈장이 소용없는 거를 듣게 되죠. 할아버지 옆방에 사는 그 소년을 통해서 할아버지가 훈장 같은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시다가 웅덩이 갖다 버렸다는 얘기를 소년을 통해 듣게 됩니다. 나는 이제 그 훈장을 노인이 버린 거를 계속 노인은 그걸 찾아가 거기에서 계속 가면서 바라보는 그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할아버지는 혼자 살며 또한 할아버지는 손녀랑 살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야. 혼자 살고 계시고 손녀는 죽었어요. 병든 개도 아들이 키웠던 개인데 아니야. 그냥 주워온 개예요. 그런 걸 다 거짓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아까 엘 교수가 그 대학교 2학년 때 외쳤던 거기에 씨를 뿌리자 했던 그 외침에서
지금 나는 다 거짓으로 느껴지고 있는데 이 노인이 했던 말과 손을 통해서 이 노인이 실제로 했던 행위에 대해서 다른 거에 대해서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래서 물음표를 던지고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노인은 죄다 알고 있었어요. 뭘 다 알고 있었을까요? 그쵸. 그거고, 노인은 그 훈장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훈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나에게? 나에게는 의미가 없어. 응? 이미 내 삶은 사막과 같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내 삶이야. 하지만 그런 상황일지라도 살아야지. 살아내야지. 하는 의미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 같은 삶에 계속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손녀랑 살고 있고 그 개는 아들이 키운 개를 내가 키우고 있는 거야. 라고 거짓의 의미? 물론 표면적으로는 거짓이지만 이 노인에게는 그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훈장을 웅덩이에 빠뜨리고 그래도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거는 아들의 삶이었어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인은 나에게 거짓으로 상황을 말하고 있었지만 그거는 왜 그랬냐면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그래도 의미를 부여하서라도 살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를 이 노인이 이 작품을 통해서 노인을 통해서 이 작가는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인이 왜 화를 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시험 문제고 노인은 죄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 뭘 죄다 알고 있었는지 왜 노인이 죽은 손녀딸과 병든 개가 죽어온 건데 아들이 키웠다라고 그런 의미를 부여를 왜 여기다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험은 물어보겠죠.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는데 제목이 사막을 건너는 법이에요. 이 사막은 우리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삶은 정말 모든 거를 잃어가면서 내 감각조차도 무의 상태가 된 상태? 사막은 무라는 거에 출발을 하겠죠. 우선적으로. 나의 그런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런 긴장 상태의 그런 내 삶조차도 이 지금 무기력, 무가 다 붙죠. 무기력, 무감각. 그쵸? 그거는 사막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 노인은 의미를 계속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손녀딸과 살고 있어. 이 개는 아들이 키운 개야. 이 무공문장은 나에게 의미 없어서 버린 거지만 없는 거야. 아들도 지금 나한테 없어. 하지만 나는 그걸 계속 가서 바라보면서 아들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는 거야. 하는 의미를 부여한 행위라는 거죠. 노인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는 이 무의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나의 무의 사막 같은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행위였고 계속 가는 것. 이런 거짓도 다 그런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다 시험 문제가 지금 요약이 되어 있는데 소용없는 걸 버리고 가서 계속 보는 걸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노인이 뭘 다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사막이 품고 있는 거와 연결해서 지문에서 이 노인이 갖고 있는 허망과 무의미의 극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물어볼 수가 있는데 결론은 이 무 상태의 이 사막이라는 이 대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사막을 건너는 법이에요. 죄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아무것도 없는 무의미에서라도 의미를 부여해서 살아야 되는 게 이 사막을 건너는 삶을 살아가는 법이 아닐까라고 이 작가는 주제를 던지고 있는 거죠. 사막을
사막이라는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에 나타나는 난. 그럼 무엇이었을까? 노인이 말한 것처럼 난 바보였어요.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작품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다시 조금 더 다시 마무리는 된 거고 조금 더 구체적 지문을 조금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작품 마무리할게요. 창문 너머로 아이들을 상대로 뽑기를 만들어 파는 노인을 발견했다. 뽑기 과자를 만들어 파는 중간중간 노인은 막대기로 더러운 물이 고인 웅덩이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것처럼 이 질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노인이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무엇인가, 그 무엇인가는 의미겠죠.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내 삶의 무의 상태, 어떤 감각도 의미도 없는 나의 무의 상태라도 무엇인가 열심히 찾아야 되는 거였던 거죠. 그 다음 날도 노인은 열심히 같은 행동을 되풀이했다. 중요한 말이겠죠. 무기력에 지친 나. 노인을 찾아 뽑기를 청하고 무엇을 그리 열심히 찾는지 물었다. 노인은 월남전에 참전했던 아들이 받은 물지무공 훈장을 잃어버렸는데 아마도 웅덩이에 빠진 것 같아 찾고 있노라 한다. 이렇게 말을 돌려가면서 의미를 찾아가는 노인의 행위. 아들은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쵸? 좀 더 구체적인 지문을 통해서 노인의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인가 열심히 찾고 있는 거예요. 노인은 그 무엇인가가 물을 뺀 의미겠죠. 의미. 나한테 지금 아내도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죽었고 손녀도 죽었고 나에게 지금 존재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나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나야. 그런 노인이에요. 그런 노인이 무엇인가 열심히 찾고 있는 거는 이거겠죠. 지금 없는 거에, 아무것도 없는 거에 의미를 계속 부여하면서 노인은 살고 있는 것, 이 지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는 임철우의 아버지 땅을 작품 봤는데 거기서의 노인의 행위를 통해서 이 노인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비교해서 시험 문제에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임철우 아버지 땅의 노인과 여기 노인의 행위에 대해서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것. 제가 문제 풀이할 때 다시 한번 찝어서 정확히 답을 드리겠고, 선생님 연상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네. 무기력에 지친 나는 이거 해서 하는 거 웅덩이가 어떤 의미일까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굳이 이 작가가 웅덩이라고 설정한 거는 무엇일까? 웅덩이에 무공 훈장을 노인이 빠뜨렸어요. 이 웅덩이는 쓰레기가 있고 물이 고여 있고 그런 곳인데 결국 그 무공 훈장은 이 노인에게도 쓰레기와 같은 나한테도 쇠붙이 조각인 것처럼 노인에게도 그는 그냥 쓰레기 조각일 뿐이야. 다만 여길 다시 찾아가서 보는 거는 그 훈장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거기에는 아들의 삶이 있었던 거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나의 삶에 이렇게 행동을 되풀이하는 것처럼 거기 아들의 삶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들의 삶은 이 쓰레기 같은 전쟁터에서 받은 훈장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웅덩이가 주는 거는 전쟁이겠죠. 그런 전쟁에서 받았던 그 훈장, 쓰레기와 같은 존재니까 거기에다 버린 거겠죠. 그냥 아무데나 버릴 수 있는데 굳이 웅덩이라고 했고, 웅덩이에 대한 아까 묘사가 있었어요. 배경 묘사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거기 갖고 찾아가는 행위는 이 훈장과 별개로 무엇인가 찾아야 되는 거야.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 중요한 거죠. 찾으시던 게 바로 이게 맞느냐고. 나는 흥분하는 척했어요. 다 자기의 의도였으니까, 계획이었으니까. 다그치는 나에게 노인은 노여움, 차가운 경멸의 얼굴로 돌리면서 구체적, 지금 아까 요약이었고, 줄거리 요약이었고, 지금은 이제 지문을 갖고 온 건데, 노인은 바보 같은 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바보 같은 이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야 되겠고, 시험에 나오겠어.
노인은 화를 내고 가버렸다. 노인의 눈 속에서 희망, 의지, 믿음도 다 사라지고 대신 사막처럼 지금 이거는 이제 지문과 별도로 제가 이거는 힌트 지문 갖고 온 거고 이거는 그냥 제가 요약한 거예요. 아내도 아들 죽었다는 전 그걸 듣고 죽었고 소녀도 죽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희망도 없고 의지도 없는 믿음도 다 사라진 이 사막 같은 이 상황에서 그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무의 모습에서 정말 나는 그런 거를 노인을 통해서 나는 보고 싶었던 거라서 이런 거를 한 건데 결국은 내가 들은 말은 노인도 들은 말은 바보 같으니라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나는 마지막에 내가 바보였다라는 것. 그 노인은 이런 걸 다 잃은 상태에서라도 그래도 의미를 갖고 사막을 건너가는 거였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알았던 거죠. 노인은 다 죄도 알고 있었다.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는 누군가는 우리 사막을 건너는 방법이 사막을 진짜 실제로 사막을 건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전적 의미로. 근데 이 내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의 말인데 제가 너무 좋아서 갖고 온 건데 이 노인은 수증기로 증발되어 구름이 되었다가 건너편에 비로 내리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너무 와닿아갖고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왔어요. 사람마다 경우마다 사막을 건너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하는 말과 같은 말이겠죠. 사막을 건너는 방법에서 나오는 노인은 뽑기과자를 만들어 팔고 아무것도 없는 웅덩이에 존재하지도 않는 훈장 찾기에 열중하며 아마 이렇게 수증기로 증발하여서 다른 삶 쪽에 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을 봤어요. 네.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시대적 배경으로는 자유가 없고 아까 엘 교수가 말한 것처럼 씨를 뿌려라 계속 투쟁 저항 그 다음에 폭압으로 억압 맞서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쵸? 저항과 제압 억압이 있는 그런 시대에서 자유를 물어보는 그런 거였어요. 사실 이 저변에 깔린 거는 누구나 그렇게 민주주의 75년도 이 작품에는 물론 전쟁이 주는 의미가 어떤 건지를 표면적으로 드러내면서 내면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이유는 뭐냐면 1975년도는 검열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 작가는 상당한 알레고리 형식으로 이 작품을 이렇게 우리에게 던진 거예요. 삶이 무엇인가? 그 삶에서 다 잃어버린 노인의 그런 무의미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 다시 시대적으로 돌아와서 계속 우리는 무언가에 억압받고 계속 누군가가 갑자기 사라지고 누군가가 같이 갑자기 어떤 이념 때문에 같이 죽음을 또 그 당사자에 해당되는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보는 것. 그 사람을 그 상황을 정말 수증기로 증발해서 다른 세계, 어떤 세계? 민주주의가 있는 세계를 희망하는 걸 안고 수증기로 증발했겠죠. 노인이 갖고 있는 의미는 또 그런 거고 상당히 이건 확장의 의미로 이 해석을 해 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작품이 베트남 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1975년 옆에 쓰고 제가 자유의 물음표 써놓은 이유가 그걸 같이 병행하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잊으실까 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제가 그 제목 옆에다 써드린 거였어요. 검열이 심했기 때문에 이 작가가 이런 설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었다라는 것. 우리 몇 분이죠? 이 알레고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 작품을 마무리할 건데 알레고리가 무엇일까? 선생님 알레고리 하면 딱 어떤 작품 생각나요? 우리 동화에서?
응. 아니, 그냥 아무거나. 맞아요. 이솝 우화. 우리는 알레고리를 딱 떠올리는 순간 이솝 우화를 생각합니다. 우화, 그쵸? 이 작품은 알레고리를 통해 주제를 전달한다는 게 큰 핵심이에요. 생각을 좀 하시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나는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다시 살아온 참전 용사예요. 나와 노인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떠올라요?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지? 나와 노인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한데 그걸 대응하는 태도에는 큰 차이점이 있었죠. 이거를 그대로 써야 되는 답이 될 수가 있어요. 노인과 나에 대해서 어떤 지문을 주고 어떤 보기를 주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 답이 되겠지만 이 자체가 답이 될 수가 있어요. 나와 노인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공통적이다. 하지만 대응하는 태도에서는 두 인물이 다른 양상을 보인다라는 이게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와 노인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허무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거에 대한 거는 같아요. 삶은 그런 거야. 하지만 노인은 나는 그래서 무기력하게 살고 있어. 한데 노인은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이 사막 같은 이런 삶에 그래도 거짓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 거짓이 정말 거짓이 아니라는 것. 그냥 나에게 그렇게 의미를 준 건 거죠. 넌 손녀랑 살고 있어. 걔는 아들이 키운 개야 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를 갖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이 노인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 없는 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둘 다 삶은 너무 의미가 없어 하는 공통점은 있어. 하지만 나는 그래서 무기력하게 살고 있지만 노인은 그 의미가 없는 삶이라도 의미를 부여하여 살고 있다는 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 나는 아까 우리는 봤었어요. 이렇게 식수를 실어다 주라는 명령 받고 밤중에 급수차를 몰고 출발했고 그래서 막사가 보이는 순간 난 정신을 잃었던 그런 참전 용사였다는 것. 나는 무의미함이 세상을 덮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무기력이란 말이 들어갔었죠. 엘교수는 부정한 세계에 저항하고 신념을 지키기 위해 사회의 목소리를 낸 인물이었어요.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작품 마무리를 진행을 할게요.